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먹지만 저는 절대 저렇게 안 먹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본 수많은 데이터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음식 5가지를 반복해서 먹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음식들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이건 괜찮겠지 하며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췌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커피 믹스 한 잔, 점심에 김밥, 저녁에 치킨 떠오르셨죠? 바로 그 익숙한 음식들이 어떻게 췌장을 망가뜨리는지 데이터로 그리고 현실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손을 배꼽 위쪽으로 올려보세요. 바로 그 안쪽 위장 뒤편에 숨어 있는 작은 장기가 췌장입니다. 길이가 고작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장기가 우리 생명을 좌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췌장은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 한 통보다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인슐린도 24시간 쉬지 않고 만들어내죠. 마치 작은 화학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볼게요. 71세 최영희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요구르트와 바나나,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현미밥을 드셨어요. 언뜻 보기엔 정말 건강한 식단 같죠? 그런데 6개월 후 검사 결과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숨어있는 함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요구르트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바나나도 당지수가 높아요. 샐러드 드레싱엔 액상과당이 가득하고 현미밥도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단이 오히려 췌장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췌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이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선의로 건강을 챙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것들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집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는 것들이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경각심 없이 계속 먹게 되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췌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혈당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세요? 맛있어서? 건강해 보여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차이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이 60대, 70대가 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오르고 몸도 무거워지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질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췌장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얼마 전 69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당뇨가 좀 있어서 식단을 조심한다고 하셨는데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에 김밥 한 줄, 피곤하면 비타오백 한 병, 저녁엔 치킨 반 마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김정수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매일 혈당을 재고 당뇨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어요. 혈당 수치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복부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췌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혈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혈당만 체크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혈당이 정상이어도 췌장은 이미 과로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직장인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번아웃에 시달리는 것처럼요. 더 놀라운 건 김정수님이 드시던 음식들이에요. 믹스커피 하나만 봐도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김밥은 흰 쌀밥에 단무지, 햄, 계란지단까지 당분과 나트륨 덩어리죠. 비타오백은 비타민이 좋다고 하지만 액상과당이 가득해요.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단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간편하게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엔 편의점 김밥, 피곤할 때 비타민 음료, 저녁엔 배달 치킨. 정말 평범한 하루죠. 그런데 이 평범함이 무서운 거예요. 김정수님처럼 매일 이런 식으로 드시면 췌장이 어떤 상황에 놓일까요? 아침 믹스커피로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돼요. 점심 김밥으로 또 혈당 급상승, 오후 비타 음료로 한 번 더, 저녁 치킨으로 마무리. 하루 종일 췌장이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공통적으로 췌장 효소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당보다도 더 무서운 건 췌장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순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서 드셨어요. 사과, 당근, 오렌지를 넣고 정성스럽게 만드셨죠.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과일 3개를 통째로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스로 만들면 3분 만에 마셔버리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박순자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건강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하시면서요. 선의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에 속고 계신 건 아닌가요?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 현미는 무조건 좋다. 견과류는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을 오늘 다 쏟아 놓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왜 끝까지 봐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30년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오늘 영상을 본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67세 이영자님은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그 한 가지만 바꿨는데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 님도 제가 알려드린 작은 변화만으로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 믹스커피를 무가당 녹차로 바꾸고 김밥 대신 현미밥에 생선구이로 점심을 드시기 시작했죠. 비타 음료도 끊고 치킨도 주 1회로 줄이셨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밤에 자주 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잔다고 하시네요. 더 신기한 건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이 빠졌어요. 억지로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얼굴색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정수 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작정 음식을 끊거나 줄이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단 음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료들은 정말 위험해요. 액상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폭발적으로 자극하거든요. 췌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당하는 셈이죠.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음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약 70%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수치죠. 68세 박영수 님도 하루 한 병의 비타 500을 끊었더니 3개월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 무가당 차, 무첨가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단 음료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로 음료도 자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공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몇 잔의 단 음료를 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김밥과 흰 쌀밥 위주의 식사입니다. 김밥이 간편하긴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당, 가공식품의 조합이거든요. 서울대 식생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흰쌀 위주의 식습관이 췌장암 위험을 1.5배 높인다고 했어요. 72세 이춘자님은 매일 김밥을 드시다가 혈당이 급등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습니다. 흰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에 갑작스런 부담을 주거든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씹는 맛도 좋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만 탄수화물만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너무 늘리면 오히려 췌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점심 메뉴엔 여전히 흰밥이 가득하신가요?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반찬들 말이에요. 튀긴 기름은 산화돼서 췌장을 직접 자극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이 췌장암 발생을 2배 높인다고 밝혔어요. 66세 정혜선님은 주 3회 튀김 반찬을 드시다가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특히 재사용한 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발암물질이 농축되거든요. 기름을 줄이고 오븐구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보세요. 바삭함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름기는 확 줄일 수 있어요. 식용유는 절대 3번 이상 재사용하지 마세요. 집에서 튀김 요리할 때 기름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기름 재사용 혹시 습관처럼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스팸, 소시지, 햄 같은 것들이죠. 가공육엔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많아서 췌장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70세 윤명희님은 스팸을 매일 반 조각씩 드시다가 폭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가공육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인공첨 가물은 췌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삶은 고기나 구운 닭가슴살로 바꿔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훨씬 안전해요. 저염 표시가 있어도 인공첨 가물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속지 마세요. 혹시 오늘 도시락 반찬 스팸 아니셨나요? 다섯 번째는 좀 의외실 텐데 아보카도와 땅콩의 함정입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과하면 췌장에 부담을 줘요. 국내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췌장 효소 분비가 떨어진다고 해요. 74세 김영희님은 건강하다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매일 드시다가 복부 팽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적당량이 있어요. 아보카도는 주 2회 이하, 땅콩은 한 줌 이하로 제한하세요. 샐러드에 올리브유도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기름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착한 지방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고 계신가요? 이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5가지만 줄여도 췌장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가볼까요? 췌장을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 지방, 단맛 모두 양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는 게 더 위험해요.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췌장엔 가장 큰 독입니다. 주 1회라도 무당 데이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단맛을 전혀 안 먹는 날 말이에요. 췌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오늘 하루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셨나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부족도 췌장 피로의 큰 원인입니다. 5시간 이하로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져요. 잠자기 2시간 전엔 음식을 끊으세요. 잠들기 전에 먹으면 췌장이 밤새 일해야 해요. 밤 10시 이후에도 뭔가 드시고 계신가요? 이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체중보다 복부 지방량이 더 중요합니다. 췌장은 체중보다 허리둘레에 더 민감해요. 복부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체중보다 허리둘레를 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하루 20분 걷기와 식후 가벼운 스트레칭이 필수예요.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췌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허리둘레, 마지막으로 재본 게 언제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체크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고 췌장을 자극합니다. 깊은 호흡,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웃음도 좋은 약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기검사는 췌장 이상을 조기에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췌장암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복부 초음파와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올해 검진 이미 하셨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췌장도 더 편안해져요. 단, 식사 중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춰보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을 혼란스럽게 해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금연과 금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담배와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져요. 특히 술은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하루 한 잔의 소주도 췌장엔 부담이에요. 마지막으로 췌장은 조용하지만 가장 예민한 장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묵묵히 참고 있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무너져요. 무시하면 정말 늦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췌장을 망가뜨리는 건 특별한 독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에요. 단 음료, 김밥, 튀김, 가공육, 그리고 착한 지방의 함정까지. 이 5가지가 우리 췌장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었어요.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췌장이 혹사당해서 결국 당뇨, 만성염증, 심지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끼의 올바른 선택이 췌장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덜 위험한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아침 커피 믹스 대신 녹차 한 잔, 점심 김밥 대신 현미밥 한 공기, 저녁 치킨 대신 구운 생선 한 토막.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9세 김정수님처럼 3개월 만에 달라질 수 있어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췌장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단 음료 한 잔을 참고 튀김 한 점을 줄이고 가공육 한 조각을 빼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세요.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고요. 췌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참고 있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예요. 30년 동안 췌장을 연구해온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췌장 건강의 열쇠는 여러분의 식탁에 있다는 것.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져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음식 TOPO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았으니 다음엔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과부터 견과류의 올바른 섭취법까지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부터 줄여볼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